저기 근데 제가 안 여쭤봤는데 한국어로 하는 거 맞죠? 네, 한글로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아젠다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가 뭐 어떤 사람인지, 그래야 이제 또 조금 더 신뢰감을 갖고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제가 왜, 그리고 어떻게 PM이 됐는지, 제가 PM이 되고 나서 좋아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고, 뭐 별로 안 좋아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PM이 되고 싶다면 어떤 것들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약간의 팁을 나눠드리고, 마지막에 Q&A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요로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제가 결국엔 PM이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토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나고 자라고 학부를 다니고 일을 하다가 미국으로 오게 된 케이스고요. 저는 한국에서는 정치외교학을 했습니다. 정치외교학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사실 되게 많이 다른 백그라운드를 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한국에서는 SK텔레콤에 이제 저는 학부를 졸업하고 SK텔레콤에 들어가서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제 TTL 같은 거, 뭐 TTL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세대가 TTL 같은 거 이제 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제 인터넷 사업 그 조직에 제가 그 발령을 받고 그 안에서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 팀에서 지금 우리가 아는 뭐 T맵 이런 서비스들을 하게 돼서 사실은 약간 프로덕트 마케팅 매니저 같은 역할을 했었고요. 근데 여기서 하는 거랑은 매우 다르죠.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쪽에서 한 3년 정도를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 한국 얘기로 하면 부문 전략실 같은 곳에 가서 이제 회사 전략을 좀 2년 정도를 하다가, MBA로 오게 됐고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MBA를 하고, MBA 하는 동안 이제 베인&컴퍼니 서울 오피스에서 인턴을 하고, 또 멘토업이라고 하는 시카고에 있는 그 스타트업에서 제가 인턴을 했고요. 그 얘기도 이따가 나중에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저는 여행을 매우 좋아해서 40개국 넘게 계속 여행을 다니면서 살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창발 같이 하셨던 분들 알겠지만 저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둘 다 못하고 있어서 이 코로나 상황이 매우 개인적으로 힘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찬님이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창발 지금 현재 보드 멤버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상호님 전에 제가 이제 회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최소한 뭐 헛소리만 하는 사람은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신뢰감을 최소한 드렸을 수 있길 바라고, 그러면 이제 PM이 되기 전에 그런 일을 했다는데, 그럼 지금 PM이 돼서 뭘 하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 지금 프린시플 프리의 아마존에서 프린시플 프로덕트 매니저 역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이제 하대용님 발표를 아마 거의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대용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아마존에 조인한 건 2013년입니다. 2013년에 그 MBA를 졸업을 하고 아마존에 조인을 했고, 그때 아마존 로컬이라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당시에 이제 그루폰, 리빙 소셜 이런 그 오프라인에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오프라인 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비즈니스 하는 쪽으로 저는 그 처음에 조인을 했고요. 시니어 PM으로.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컨슈머 익스피리언스 CM을 했었고, PM을 했었고, 그래서 엔드투엔드 CX, 그 뭐 그로스 스트래티지, 뭐 새로운 버티컬 런치들을 많이 담당을 했었고, 5년 전에 이제 아마존 글로벌이라고 하는 조직으로 옮겨서 거기는 이제 해외 사업,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에 아마존을 런치하거나 아니면 크로스보더 쇼핑, 뭐 해외 직구, 수출 뭐 이런 쪽을 담당하는 조직이고요. 그쪽에 5년 전에 조인을 해서 글로벌 스토어라고 하는 프로덕트를 런치를 하는 걸 담당을 했습니다. 글로벌 스토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해외 직구인데 여러분들이 보통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 나라로 배송하는 직구 경험이 평소의 경험이라면 글로벌 스토어는 그러니까 있는 나라에 아마존 사이트를 통해서 다른 나라 아마존 상품들을 마치 그 나라 상품을 살 수 있듯이 쉽게 이제 편하게 만들어서 크로스보더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요. 뭐 저희가 오늘 사업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로만 가름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로벌 스토어라고 하는 프로덕트 프로그램 그런 거의 런치와 그와 관련된 프라임 런치를 같이 하는 것들을 제가 리드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알리페이 런치라든지 아니면 싱가포르 스토어에 새로 아마존을 런치하는 거, 그리고 호주의 글로벌 스토어랑 프라임 런치, 그 UAE의 이제 그 글로벌 스토어 프라임 런치하는 것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지난 몇 년 동안. 작년부터는 다시 이제 중국 글로벌 스토어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 이 진출하는 전략들과 실제 실행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제가 아마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뭐 찬이님은 왜 그리고 어떻게 PM이 됐는지, 뭐 any secret sauce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any secret sauce가 있냐라고 하면 뭐 다 예상하셨겠지만 그런 건가 있진 않고요. 아마 개개인의 상황과 전략에 따라서 다 방향은 다르겠지만, 일단 제가 어떻게 왜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PM이라고 하는 역할을 사실은 MBA 올 때까지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뭐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프로덕트 매니저라든지 프로덕트 오너라든지 이런 그 텀들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프로덕트 매니저 한다고 했었을 때에 대해서 알고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던 것들 중에 되게 나이브하고 덤 퀘스천인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 그 저한테는 합리적인 질문이었던 게, 도대체 예를 들면 아마존 그 인포 세션에서 물어봤던 거, 아마존이 프로덕트라고 할 게 킹들이랑 몇 개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렇게 PM들이 많이 뽑냐라고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머릿속에 있는 프로덕트라는 건 이게 되게 피지컬하게 만들 수 있는 프로덕트만을 생각을 했었던 거죠. 매우 한정된. 그만큼 PM에 대해서 몰랐는데, 제가 PM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일단 그 PM이라고 하는 롤에 대해서 이제 매력을 느끼게 된 것들이 이제 그런 인포 세션이라든지, 저는 이제 MBA에서 리크루팅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인포 세션을 들으면서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거였어요. Make things happen. 그러니까 PM들이 뭘 하느냐, make things happen 하는 거야. 결국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이제 hopefully and ideally something good. 그러니까 make something good happen이라고 하는 것들이 PM이 결국에 담당하는 일이고, 그거를 리드해서 여러 수많은 팀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매력적이었던 게 그런 스콥과 오너십이 매우 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역할들을 많이 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챌린지도 되겠지만, 저는 이제 조금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서 그거 재밌겠다.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프로젝트도 해보고 이런 프로덕트도 해보고, 뭔가 스와팀처럼 그 프로덕트 바이 프로덕트로 옮겨다니면서 뭔가를 하는 게 되게 재밌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MBA를 갔던 가장 큰 이유가 매니지먼트 컨설팅 하려고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BCG, 베인, 뭐 맥킨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곳에 가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MBA 넥스트 스텝이었어요. 매우 클리어한, 그리고 매우 솔직한 클리어 넥스트 스텝이었는데, 제가 컨설팅의 매력을 느꼈던 거랑 비슷한 매력들을 저는 프로덕트 매니지먼트에 느꼈었어요. 뭔가 가서 임팩트를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펑셔널 팀이나 다른 여러 가지 역할과 일과 프로젝트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이제 컨설팅에 느꼈던 매력인데, 그런 부분들을 PM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되게 컸고요. 그게 이제 큰 이유라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뭔가 다른 데 나가서 이야기할 만한 이유라면, 사실 현실적인 고민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컨설팅을 하려고 MBA를 갔기 때문에 컨설팅 인터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컨설팅 인터뷰 준비가 PM 인터뷰 준비에도 매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여러 가지 케이스라든지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도움과 시너지가 분명히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미국에 남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러려면 테크 회사에 가는 게 분명히 그린카드를 받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테크 회사를 가야겠다. 테크 회사를 간다면 PM이 좀 매력적인 롤로 갔다. 약간 선호가 바뀔 수도 있는. 그리고 이제 less
뉘앙스인데 이게 뉘앙스라고 하는 게 이제 언어나 여러 가지 뉘앙스에서 오는 저는 이제 마케팅을 예전에 프로덕트 마케팅 같은 것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고민할 때는 아무래도 프로덕트 매니지먼트가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다른 나라에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닌 곳에서 그걸 한다라면. 그래서 이제 PM이 되고자 했고 이제 제가 아까 매력을 느꼈던 부분이라고 보는 게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면 흔히 많이 보셨을지도 모르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다이어그램인데 테크놀로지, 비즈니스 마케팅, 디자인을 에서 인터섹하는 가운데에서 하나의 인테그럴한 롤로 이 전체를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make things happen하게 가도록 만드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게 저한테는 제일 개인적으로 매력으로 와닿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일단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MBA 안에 있었고 컨설팅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했던 게 그건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했던 게 gap analysis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이건 제가 이게 where I want 그러니까 내가 지금 되고 싶은 게 뭔지 근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러려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how to get there를 어떤 전략과 어떤 방식으로 내가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persistence와 patience인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나라를 바꾸고 어떻게 예전에 PM이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PM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펑션 두 가지를 바꾸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서 뭐 열심히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됐고 페이션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고 와서 오퍼를 사실 아마존밖에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존 말고 한 군데 더 받았나? 거의 계속 되게 많은 회사들에서 딩을 맞다가 마지막에 이제 받은 회사가 사실 아마존이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stay hopeful repeat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앞에 거를 다시 말씀드리고 올게요. 그래서 gap and bridge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뭘 하든지 간에 뭐 꼭 PM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where I am now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where I wanna be인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보면 tech like 컴퍼니에서 테크 회사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SK텔레콤은 뭐 텔레커뮤니케이션 컴퍼니를 테크 회사라고 할 수도 있을 테고 뭐 서비스 런치하는 조직에 있었으니까 조금 더 그러기에는 유리했죠. 그럼 뭔가 런치를 많이 했었던 경험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게다가 스마트폰이 아직 없었을 때라서 아이폰 전에 아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네이트로 들어가서 서비스들을 많이 하는 거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을 런치한 경험이 있어서 뭔가 그런 경험은 있는데 여전히 나는 한국에서 왔고 내 레주메는 한국 레주메고 나의 학벌이나 나의 그 백그라운드나 레퍼런스는 모든 게 그냥 한국이었어요. 한국. 여기에서 내가 되고 싶은 건 글로벌 리딩 텍 컴퍼니의 프로덕트 매니저가 되고 싶은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뭔지 보려면 미국에 있으려면 이런 역할을 하려면 뭔가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하고 경험도 필요하다고 하고 워킹 퍼밋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갭들이 보였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덴티파이했던 갭은 reference outside of Korea가 전혀 없는 거. 다 아까 말씀드린 거 한국 레주메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미국에서 일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work experience가 없는 거. 그리고 passion for tech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만한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약간 그런 게 되게 강하잖아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조금 더 강했었거든요. 막 스타트업 테크, 막 너가 어떤 비전과 약간 뭐 미션 드리븐 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되게 강했었는데 사실 그런 거 저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워크 옥토라이제이션 이런 것도 되게 리얼리스틱한 그 챌린지였어요. 분명히. 왜냐면 제가 뭐 그 워크 옥토라이제이션 있느냐에 따라서 없느냐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직군이 완전히 바뀌기도 하고 롤들이 싹 바뀌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브리지할 수 있는 게 뭐 저는 MBA 때 이걸 했지만 한 발짝 건너서서 MBA 전부터 보면 글로벌 레퍼런스를 쌓기 위해서 한 것들 중에 하나가 MBA일 수 있죠. 그게 분명히 뭐 코리아 유니버시티가 뭔지는 제가 원하는 회사들에서 알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시카고 대학은 알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베인 & 컴퍼니에서 그 일을 하고 거기서 이제 오퍼를 받으면서 이렇게 뭐 너네도 알만한 회사들에서 나에게 오퍼를 줬었던 그 레퍼런스가 있어 라고 하는 거를 만들 수가 있었고 이제 마지막 게 저는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한 passion for tech
그리고 US work experience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베인 서울 오피스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어드레스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여름방학 전에 시카고에서 MBA 할 때 마지막 학기 때 그 시카고에서 하는 스타트업 컨퍼런스 페어 이런 데를 가서 여기저기를 가서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마음에 드는 회사를 하나를 붙잡고 한참 얘기를 하고 연락처를 받아온 다음에 계속 이메일로 연락하고 오피스에 놀러 가고 해서 약간 관계를 계속 좋게 만들었어요. 좋게 만든 다음에 제가 베인 인턴이 끝나고 나서도 방학이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와서 너네들 공짜로 일을 해줄게.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뭐 MBA도 하고 있고 컨설팅도 할 거니까 너네들 전략이나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아무거나 있으면 내가 그냥 공짜로 일을 해줄게. 그래서 너네 나한테 뭐 워크 퍼밋을 줘야 될 것도 아니고 10원 한 장 안 줘도 돼. 나 책상만 하나 있게 해주면 돼. 라고 얘기를 해서 뭐 그쪽에서도 와이나.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실제로 하게 되고 한 쿼터 동안 계속 같이 일을 하게 됐었어요. 방학 때부터. 근데 그게 저한테는 여기서 말한 US Works Experience랑 약간 Passion for Tech 아니면 Tech Relevance를 높일 수 있는 되게 좋은 레주메의 한 섹션이 됐죠. 그래서 뭐 인터뷰에서 얘기할 때도 흔히 이런 질문 하거든요. 뭐 너 이렇게 테크 하고 싶다면서 why didn't you work at a tech company during your summer internship 하면 뭐 왜냐면 나는 컨설팅도 호기심이 많았고 했거든. 하지만 그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나는 내 방학에 인턴십을 2개나 했어. 약간 뭔가 근데 해봤더니 이게 더 맞더라고. 그래서 나 지금 테크 회사 가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I loved it. I loved it. Like consulting was more like a talking, but it starts off. It was like really doing things and deliver things. I loved it. 이게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그게 브리지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그나마 그렇게 이제 MBA에서 다양한 활동과 음주감을 즐기는 동안 그렇게 했던 게 저는 이제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아까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게 바로 된 건 아니죠. 되게 다행히 저는 당연히는 아니고 다행히 졸업 전에 오퍼를 받긴 했지만 시간이 꽤 걸렸고 제가 스테이 호프 앤 리핏이라는 건 사실은 되고 나서 뭐 했어요. 그러니까 PM 조인하고 나서 아마존에서 그 PM으로 일하면서 어땠어요라고 하면 사실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더 나은, 더 석세스풀한, 내가 보기에 본받고 싶은 PM인 어떤 걸 뭘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아니면 훌륭한 PM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들이 뭐가 있는지,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건 뭐가 있고, 그 갭은 무엇인지, 그거를 계속 좁혀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 회사의 문화나 이런 것들에 많이 좌우될 수도 있어서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막상 되고 나서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계속 stay hopeful 하면서 했던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되고 나서도. 그래서 what do you like and don't like인데 뭐 프로스 컨스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저는 이제 제가 기대했던 것들은 거의 맞았던 것 같아요. 뭐 브로드 스코프, 오너십, 리딩 앤 메이킹 디시전스 그리고 막 계속 새로운 프로젝트랑 새로운 일들을 해야 되는 그 continuous learning and challenges 뭐 챌린지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서는 약간 포지티브한 의미로 했던 일 계속 하는 것보다 저는 분명히 새로운 일 하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making a big impact인데 뭐 이거는 뭐 big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뭐 다 다를 수 있으니까 relatively. 그럼 cons는 뭐냐라고 보면 이거랑 다 연결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약간의 하나의 트레이드 오프인데 네가 이걸 하고 싶으면 이거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치러야 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브로드 스코프 앤 오너십은 work-life balance인데 work-life what? 이거는 이제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마존에서밖에 저도 PM을 안 했기 때문에 되게 많은 부분들이 회사의 컬처와 분위기에 그 기반 혹은 팀 조직의 분위기에 기반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일을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건 결국 안 될 일이 있으면 본인이 그걸 오너해서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풀든 풀 수 있는 사람을 찾던 풀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누군가한테 주든 아니면 안 하기로 결정하든 뭔가를 해야 되는 것들이 결국엔 the buck stops here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프레셔가 분명히 있고
이제 influence without 다른 사람들을 리드하고 디시전 메이킹 하는 건 좋은데 저한테 오토리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나한테 직접 리포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정된 리소스로 항상 트레이드오프로 만들면서 프라이타이제이션을 해나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디베이트와 논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스타일상 원래 그렇게 논쟁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논쟁하는 거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Continuous Learning and Challenge는 이게 장점이기도 한데 이게 단점이기도 하죠. 이거 계속 해야 돼. 이거 뭐 한 거를 또 하면 좋겠는데 그냥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노하우들은 쌓이지만 뭔가 계속 추가적으로 주입하고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생긴 거고 Making a Big Impact는 당연히 하이 비저빌리티를 가져다 주지만 거기서 오는 프레셔랑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죠. 전체 프로젝트가 레드가 됐어요. 그 레드로 만든 원인과 루트 코드가 뭐든지 간에 그 레드에 대한 최종적인 보고와 이야기는 본인이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있기, 그러니까 본 PM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프레셔와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그게 있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PM 롤에 관심이 있거나 PM이 되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이 세션에 들어왔다고 제가 가정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그냥 팁이에요. 팁인데 뭐 고려해 보시고 뭐 아니면 뭐 무시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GPG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gap analysis랑 연결되는 건데 결국엔 일단 본인이 생각하는 PM이 무엇이고 PM이 어떤 걸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내가 생각한 것과 내 기대와 맞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내가 왜 PM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더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이 과정을 거쳐갈 만한, 견뎌낼 만한 페이션스가 생기는 거라서 밑에서 얘기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do a gap analysis인데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여기에 나 지원만 하면 되겠나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뭐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박수 쳐드리고 싶지만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걸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서 거기에 시간을 쓰셔야겠죠.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안 하세요. 많은 분들이 안 하시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PM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PM 너무 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가끔 물어볼 때 있어요. 뭐 PM 잡 포스팅들 잘 보셨어요? PM 할 때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회사들에서 requirement가 뭐던가요? 하면 얘기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얘기는 그 회사의 JD, job description도 제대로 보신 적이 사실 한 번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PM이 하고 싶어라는 생각만 했지 진짜 PM을 위해서 몇 년의 경험을 요구하는지, 그런 경험에 스페시픽한 게 있는지, 아니면 디그리에서 어떤 분야의 디그리를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과 고민과 팩트 체크를 안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하시고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그거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리얼리스틱이라고 넣어놓은 거는 리얼리스틱 해야 돼요. 왜냐면 PM들이 학부 졸업하자마자 프로덕트 매니저 롤을 주는 일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회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말했던 이 펑션과 기대가 애초에 약간 리딩하는 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는 학부 졸업하자마자 무조건 프로덕트 매니저가 되겠어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약간 unrealistic한 거예요. 그것도 내가 구글이나 바로 아마존에 가서 그런 일을 하겠어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 그거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짜야겠죠. 내가 어떤 분야를 하는 게 나중에 PM 롤로 가기에 좋을지, 그게 뭐 마스터 디그리일지, 스타트업일지, 테크 회사에서 다른 롤들을 비즈뎁을 하는 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짜야 되는 거고, 그거를 짠 다음에는 꾸준하게 페이션스를 갖고서, 인내심을 갖고서 하셔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리소스를 몇 개 드리면, 제가 이제 예전에 참고했던 리소스들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분의 리소스들도 있는데,
그 프로덕트 매니저란 그 조성무님 아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조성무님이 예전에 썼던 글, 이게 제가 PM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 약간 개념을 잡게 됐었던 글이었었고, 그리고 앤드루 안이라고 안정훈님이라고 그 링크드인에서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구글에서 PM 하시는 분인데, 그 정훈님이 썼던 프로덕트 매니저 개론이라고 하는 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틴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 마인더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해서 그런 조직 올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what exactly a PM product manager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 조금 잘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드라이하게 실제로 PM들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잘 커버를 했고, 그다음에 그 호로위츠 VC의 벤 호로위츠가 되게 오래전에 쓴 글이에요. 97년인가 2000년쯤가 쓴 건데, Good Product Manager, Bad Product Manager, 이런 글들, 아티클들이 이제 조금 초반에 아이디어를 잡는 데 도움을 드릴 거고요. 진짜 인터뷰를 준비할 때는 Cracking the PM Interview라고 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가 있는지도 모르고 인터뷰를 봤었는데, 나중에 와서 봐보니까 되게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보시면 아마 최소한 어떤 방향으로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애널리시스는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Q&A.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 채수로 세 분이 질문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우선 김준님께서 그 아마존이나 다른 탑테크 회사 안에서 MBA 학력이 예를 들어 승진할 때 같은 이런 추가적인 이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게 들어갈 때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들어갈 때는 도움이 돼요. 이게 MBA가 없으면 PM 못 하나요? 그건 절대 아니죠. 네, 그게 절대 아닌데, 들어갈 때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존의 가장 큰 PM의 그 풀은 MBA 졸업생들이에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핏이 실제로 잘 맞기도 해요. 그리고 비슷한 이유로 매니지먼트 컨설팅 출신이 또 다른 큰 PM의 풀로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승진할 때 도움이 되나요? 이건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는 사고방식은 나는 내가 일 너무 잘하고 있는데 나는 석사가 없어서 다른 애들은 석사가 있는데 안 되네. 거기서 자꾸 밀리네. 아니면 내가 학교가 조금 달라서 안 되네. 이런 일은 다시 한번 적어도 제가 봤던 데에서는 그런 거를 고려해서 하는 거는 없고요. 이게 결국에는 내 일하는 역량으로 결과로 말을 해주고 도움을 주느냐에 사실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MBA가 얘는 MBA가 없어서 너무 잘하는데 디렉터는 안 되겠다.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 연관된 질문으로 하나 더 올려주셨는데, 문희님께서 그러면은 그 MBA를 이렇게 경력을 추구하는 게 혹시 도움이 더 될지, 아니면은 현재 이렇게 일하고 계신 회사 쪽에서 경력을 더 쌓아서 그 PM 쪽으로 이직을 하는 게 더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아까 이 한국 학부라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 위에 유학 없이 미국에 취업 가능한가요랑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가능한가요라고 하면 물어보시면 제가 불가능합니다라고 대답하진 않겠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앨런 머스크 같아야지 그걸 만들 때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be strategic and realistic이라고 봤었을 때, 그렇다면 내가 조율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한국에서 패션 회사에서 MD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 가서 구글에서 PM이 되고 싶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영어로 아직 이야기 나누는 게 불편해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현실적일까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MBA를 하세요?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조율을 해야 될 게 있겠죠. 나는 여기서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거 관련된 조금 더 작은 회사, 패션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롤을 하면서 PM 롤로 역할을 넓혀본다든지, 아니면 테크에 기반한 흔히 얘기하는 스타트업이라고 크게 보는 뭔가 테크로 껴주는 것 같은 회사에, 패션 회사에 들어가서 뭔가 나의 레주메를 테크-라이크 레주메로 바꾸든지, 아니면은 MBA를 가든지,
그러니까 MBA는 그런 거 없이 내가 PM으로 트라이 해볼 수 있는 뭔가의 길을 확 열어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전략적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나는 PM 할 건데 나는 그래도 팽에서 PM 아니면 안 할 거야. 그럴 거면은 한국 떠날 이유 없지. 뭐 good for you. 근데 이제 그런 선택을 가질 수 있는 분이라면 아마 뭐 여기 안 계실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또 하나는 되게 전략적이고 현실적이어야 되는 게 work permit이에요. 이제 한국에 계신 분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한국에 있으면 그거에 대한 현실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여기서 work permit이라는 게 진짜 큰 제약이거든요. 내가 그래서 비자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 근데 굳이 회사가 나한테 그런 일까지 해주면서 나를 뽑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다른 데에서 네이티브 스피커들 말고 그 나라 걔네들이 아는 학교로 나온 애들 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몇 분이 더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 세션들이 다 이렇게 조금씩 밀려 있어서 질문을 더 이상 이렇게 진행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네. 찬이님께서 이렇게 이메일 아이디라도 공유를 해주시면 따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네.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stay healthy, hope 하시고요. 저기 링크드인에서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여기다가 제 이메일을 저희가 안내 드릴게요. 그 네, 이메일 주소. 여기도 공유를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네네네. 보시고 또 네. 문의가 있으시면 제가 힘 닿는 대로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션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0분 정도 세션이 늦춰져 있어서 모든 세션들이 그래서 지금 한 5분 정도의 브레이크를 갖고 4시 35분부터 이제 그룹 멘토링이나 원어원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링크가 지금 약간 바뀌어서 지금 제가 여기 채팅창에 공유해드릴 이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35분까지 조금 브레이크 하시고 이 세션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차님, 네. 그러면 네. 그 세션 조인하실 때까지는 여기서 아까 질문하셨던 분들 제가 추가로 Q&A를 답을 드려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순서대로 해드릴게요, 제가. 순서대로. 네. 네, 엔트리 잘 뽑지 않습니다. 저기 보면 엔트리 레벨은 잘 안 뽑는 것 같던데요. 네, 맞고요. 엔트리 레벨은 잘 안 뽑습니다. 왜냐하면 엔트리 레벨에 대한 이게 무시가 아니고 이게 여러 팀들을 조율해서 드라이브해서 결국에는 일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엔트리 레벨에서 오는 게 우리나라처럼 나이 때문이 아니고 경험과 그 전체적인 홀리스틱 뷰라고 하죠. 그런 거를 보고 조율해낼 수 있는 거에서 아무래도 경험이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을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약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엔트리 레벨 PM은 뽑지 않는데 그럼 PM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누구 새로 뽑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게 거의 소프트 스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인터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이 아마존의 온라인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건 제가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문이, 제가 지금 조금 작은 스타트업에서 몇 년 동안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 일을 하고 있는데, 큰 회사로 갈 수 있는지, 갭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갭을 어떻게 브리지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냐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골든 룰은 없어요. 제가 레주메를 딱 본다고 이거 될 것 같네요. 야, 80% 정도 왔네. 20%만 더 하시면 돼요. 이럴 수는 없어요. 제일 확실한 방법은 지원을 해보세요. 지원을 하면 인터뷰를 보고 아니면 리크루터랑 얘기를 몇 번 해보면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대신 피드백을 꼭 요청을 하시고 피드백을 받으면 이 갭 애널리스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니면 가까운 분들한테 막 인터뷰나 레주메 리뷰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Leading without authority. 이거 어렵죠. 이거 어려운데 결국에 그러게요. 제가 할 대답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backing up ideas with data가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결국에는 로직과 데이터인데
또 하나가 트러스트거든요. 이 트러스트는 어떻게 쌓이냐? 이거는 뭐 근데 가자마자 나를 믿어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뭐 한국처럼 막 술을 사가지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여줘야 돼요. 내가 트러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내가 다른 사람을 와우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찾아내고, 그게 하나의 리서치 페이퍼가 됐던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가 됐던 어떤 데에서 뭔가 조금 똑똑해 보이는 질문을 던지는 게 됐던 그런 것들을 야금야금 쌓아가서 나에 대한 트러스트랑 크레디빌리티를 쌓아나가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려운 런치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TM은 그 having lunches under the belt 얘기해요. 결국엔 런치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런치를 만들어냈는지, 그게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 런치였는지가 그 다음번 이 PM이 얼마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을 잡게 해주는 가장 큰 게이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이제 네. 진짜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네. 네. 35분이라서 이제 그 공유드린 링크로 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시간 너무 반갑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